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30년 넘게 국책 사업으로 추진한 새만금 개발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80% 가까이 삭감한 건데 삭감된 예산을 되돌리지 못하면 국제공항과 도로, 항만공사가 사실상 모두 중단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돌리며 예산 삭감을 강행한 것을 보고 삭발과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죠. 도민들도 비대위를 출범해 반대 집회를 열며 예산 복원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새만금 예산 삭감 배경과 이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될 개발 사업을 짚어보고요. 관련 대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문자나 전화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와중에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그동안의 총사업비라든지 사업계획, 또 집행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사업별로 진행 상황이라든지 연차 소요 등을 감안한 소요를 반영을 하고 전북 경제를 위해 새만금의 큰 그림을 그릴 시점이라며 잼버리 파행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잼버리가 열리기 전인 지난 5월 새만금 개발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문건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며 산업단지 투자 수요 증가, 5년마다 하는 기본계획 재수립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인구와 토지 이용, 기반시설, 수질관리, 총사업비 등 통상적인 수준에서 방향을 잡았는데 이는 총리가 말한 큰 그림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새만금 개발청이 작성한 문건 어디에도 공항, 철도, 항만 등 SOC 사업 관련 내용이 없었지만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기재부가 앞장서 한 일은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또 마스터 플랜은 부분 변경으로 진행해왔던 것을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새만금 SOC 사업이 삭감된 데에 따른 변명에 불과한 내용이다. 새만금 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은 이미 예고돼 있었고 총리 역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새만금 위원회 수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정말 그 백지 상태에서 다시 그리자 하는 걸 강력한 요구를 했어요. 전반적으로 새로 수요에 맞게. 30년 넘게 추진돼 온 새만금 사업. 잼버리 파행 이후 보복성 예산 삭감에 기본 계획 재검토로 또다시 난관에 봉착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여야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정운천 국회의원입니다. 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도 의원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요. 각 당의 상황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의원님, 일단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영장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심사를 다 받고요. 예.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정말 마음이 무거운 순간입니다. 아침 지금 단식에 몸을 회복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팡이를 들고 휘청거리면서 영장 실질심사로 받으러 나가는 우리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 2년이 넘는 수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을 구속을 하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분열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했을 텐데요. 먼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 게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당연히 그 부결시켜야 됐었는데 그것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이재명 대표를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게 전북 도당위원장이고 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어려움이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켜낼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후에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가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사실은 뭐 민생국회, 뭐 국가를 위한 민생을 위한 국회가 지금까지 이재명 그 범죄에 대한 그러한 방탄으로 지금까지 거의 1년 이상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빨리 이 국면을 넘어서 우리 민생국회로 국민을 위한 그런 국회가 빨리 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단식 투쟁, 삭발 투쟁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의원님도 삭발을 하셨는데요. 네. 새만금 예산 대규모 삭감 사태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산 반영률을 보면은 현재 상황을 명확히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2020년대는요, 새만금 부처 반영액이 87%가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예산안에 103%가 반영이 됐습니다. 22년에는요, 139%가 반영이 됐습니다. 요구액보다 더 많이 반영이 더 된 많이 거지요? 반영이 됐습니다. 2023년에는 101%가 반영이 돼서 오히려 100%가 넘게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올해 22%를 내년에 예산을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규모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요. 정말 이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예산 삭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북 도의원들이 삭발을 시작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있고 지금 시군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을 넘어서서 우리 애양운동본부 또 30개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모든 도민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새만금 사업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 노력은 단순히 전북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재명 당대표 또 박광근 전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새만금 예산 복원이 올해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할 거고요. 새만금 예산을 복원시키지 않으면 올해 정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제 민주당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한마디로 좀 참 울고 싶은 심정이죠. 사실 작년 김관영 도지사 출범 이래 여기 계신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함께 3자 협치로 기적 같은 특별자치도가 통과되고 또 미래의 가장 큰 먹거리인 2차 전지 특화단지를 기적같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잼버리 행사가 거기에 또 가속도를 붙여줄 줄 알았는데 거기에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로 잼버리 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8월 2일 날 그 잼버리의 그러한 사태가 이제 개영식 뒤에 폭염, 그다음에 홍수로 인해서 그러한 온열 환자가 발생해서 위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4일 날, 5일 날 지금 정말로 영국, 미국 그리고 콜롬비아의 그 4,400명이나 되는 그 잼버리들이 조기 철수함에 따라서 굉장한 위기로 전 세계에다가 망신살이 뻗쳤죠. 근데 8월 6일 날 이제 태풍이 몰려온다는 그런 예보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고 정부의 집중적인 그러한 노력으로 8기 시도에 분산 배치돼서 결과적으로는 11일 날 상암 경기장에서 해피엔딩, 유종 의미를 거두는 그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때 그 철수했던 영국 대사가 정말 박진감 넘치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성과를 내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잼버리의 초기 단계의 문제점을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진단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그거를 어정쩡해서 전북 책임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너무 간단합니다. 처음에 조직위원회에서 800억 중에
이 샤워장하고 화장실을 처리하는 모든 책임은 그 잼버리 조직이 사무총장한테 있고 그 외에는 잼버리 조직위원장한테 있거든요. 거기에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냈더라면 우리 전북 책임을 면할 수 있었고 또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지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우러가면서 이게 책임이 전부 우리 쪽으로 오니까 도저히 정부에서 볼 때 지금 7년 동안 예산 다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새만금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데 이런 결과를 현장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모두가 지금 참 너무 울고 싶은 그러한 심정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예산 삭감이 사실 저도 도저히 제가 7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을 했지만 이렇게 80% 삭감되는 거는 처음입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거는 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먼저 잼버리 얘기를 꺼내셔서 저도 좀 여쭤볼게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예산 삭감 잼버리 파행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1시간 동안 얘기를 했고 또 9월 8일 날 대정부 질문에서 심지어는 이 잼버리는 이번 새만금 예산 삭감은 네. 정말로 잼버리의 파행의 결과로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한 답은 그게 아니고 기본계획 바꾸고 지금까지 이거 했던 거를 잼버리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그러한 제가 볼 땐 뭐 변명 같은 얘기예요. 얘기인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등등을 지금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잘 준비해서 민주당은 지금 삭발 투쟁까지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여당에서 제가 참고로서 그 예산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위원회의 동동위원장이기도 하잖아요. 일부 이제 발언이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좀 지역 민심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 잼버리 첫날 이튿날 그 화장실까지 닦아가면서 화장실의 문제가 이 망신살이 뻗치는 그 내용들을 전부 알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조차도 제가 만나보니까 너무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각 정부나 이제 당으로 막 퍼져나가다 보니까 막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건 보복성 예산 삭감이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 예산안 편성이라는 것은요. 5월 31일까지 각 부처에서 이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합니다. 네.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하면 국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 의결을 통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각 부처에서 새만금의 일의 경중, 선후를 파악한 다음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6,626억 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게 부처에서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부처에서 기재부에 요청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잼버리 파행 이후에 180도 정부에서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선회를 해서 새만금 예산을 거의 대폭 삭감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보복성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잼버리 파행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1년 4개월이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행의 그 결정적인 문제가 됐던 내용들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샤워시설, 화장실, 해충 문제 네. 이런 문제는 2-3달이면 이런 문제 꼼꼼히 점검만 했으면 이게 파행의 원인이 이런 문제들로 그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점검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새만금 파행 이후에 모든 잘못을 전부 이렇게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저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새만금 SOC 사업을 깎았으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깎아야 되는데 전반적인 우리 국가 예산의 SOC 사업은 긴축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2.6%가 늘었고요. 네. 특히 SOC 관련된 분야만 보면은 4.8% 정도가 늘었습니다.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우리 새만금 예산만 78%로 삭감했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보복성 삭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을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 한번 볼까요?
만약 충청남도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잼버리 파행이 있었을까? 저는 절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는 5대5 여당 야당이 있으니까 잼버리 조직위원장도 야당 위원장이 하나 했으면 여당 위원장도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경쟁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여기는 한쪽밖에 없습니다. 또 이러한 예산이 잼버리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예산 삭감 문제도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한 예로 하나 더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선거가 전주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출마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때 결과는 정말 대통령 영부인 저격하겠다고 온 경상도 출신 안혜우 후보가 3등 나는 그러한 10.8%를 얻었고 우리 당 후보는 8% 얻고 말았습니다. 제가 도당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도당위원장 다 내려놓고 예결위원 내려놓고 당협위원장 내려놓고 그러고 제 책임을 지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5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잼버리 사태가 터졌어요. 정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시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쌍발통 역할을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다 지금 만나고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하여튼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전화위복 기회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짐해 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방금은 평가가 잘못되신 게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의 5대5 비율이면 새만금 이런 문제가 있어도 예산을 삭감 안 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전라북도의 국민의힘 의원님이 적어서 그렇다는 평가는 저는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국가 사업인 거거든요. 그리고 책임도 국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큰 정부라는 생각이 들면 이런 부족한 게 있었으면 먼저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국민 여러분 이게 좀 더 좀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행사가 됐어야 되는데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 전라북도 감사원 감사도 하고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을 극복하고 희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생각이고 정부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다른 어느 특정 지역에 그쪽 국회의원이 많다고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은 그걸 우리 민주당 정부가 올바르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역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새만금 잼버리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됐고 준비가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계기로 아주 냉철히 평가하는 게 이런 거 평가의 기준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아주 듣고. 그 진단 그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사실 샤워장하고 화장실 문제가 중앙 정부의 문제겠습니까? 그 현장에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조직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들 또 전북도에서 거기에 출장 갔거나 거기 파견한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중앙정부가 뭘 잘못해서 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를 2달, 석 달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으면 여기에다 반성하고 조직위원회 잘못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책임진다. 그렇게 이 얘기가 나오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일까지도 중앙정부에 퍼넘긴다고 하면 과연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겠냐고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부 안에서는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대로라면 말씀드린 대로 공항, 도로, 항만 공사가 중단될 텐데요. 얼마나 어디에서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한번 의원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이게 새만금 국가예산 현황표인데요. 네. 이걸 보면 전체 부처 요구액의 22%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요. 580억을 요청했는데 66억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거의 반영률이 11%만 반영이 그렇죠. 됩니다. 이러면 공항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없다는 문제가 되고요. 새만금 인입철도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요구했는데 전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또 새만금 생태용지 같은 경우에도
62억을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근데 이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긴축 예정을 피고 그러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진입하기 어려움이 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이건 계속 사업입니다. 그전에부터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됐고 계속해서 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사업에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인입철도 또 뭐 새만금 내부 개발, 수목원 조성 이런 건 실질적으로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그 현황을 알 수가 있는 도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국제공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의원님. 특히 이 일이 벌어진 뒤에 가덕도 신공항과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쪽은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예.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폭 삭감이 되고 이 부분 당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그 부산하고 우리하고 비교만 접근해가지고는 답이 없다고 봐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번에 이제 새만금 공항을 중앙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연 새만금 공항이 군산공항이 있는데 또 뭐 이번에 예를 들면 잼버리 4만 3천 명이 영종도에서 오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또 지금 무안공항이 적자가 나고 각 공항들이 거의 다 적자가 나는데 과연 또 그 다음 문제는 아니 새만금에 또 환경단체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가덕동항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왜 안 해주냐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환경단체 문제는 환경단체대로 풀고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새만금에 있는 공항이 필요성이 우리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들어오고 앞으로 정말 동부의 중심을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산업단지가 온다고 하면 그 공항에 대한 수요는 충분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기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우리 새만금 공항을 없앤다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세워서 그러한 모든 지금 현재 수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지금 기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이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만은 그건 이따 시간을 주시면 네,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의원님, 공항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다른 공항도 이미 적자를 보는 곳이 있다. 그리고 환경훼손 논란이 계속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그 환경 문제, 갯벌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요. 네. 그 결과를 토대로 그걸 반영한 개발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공항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 뭐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요 SOC가 구축이 되면서 2차 산업단지가 선정이 되고 기업들이 지금 전북에 특히 새만금에 그 투자를 하려고 지금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공항 같은 SOC가 형성이 돼야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공항 같은 경우에 있으면 해외 수출에 가장 용이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항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항 문제가 해결이 돼야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고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걸 보면 지금 새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적성성 검토 용역을 지금 하겠다는 건데 적성성 검토 용역을 하면은 제가 국토부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아마 다음 달 정도는 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가 빨라야 내년 상반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겠죠. 상반기 정도 나오면 그때까지 우리 공항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7월 착공도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공항 설계 3개 업체가 참여를 이미 예정하고 있는 순간에 이게 연기가 돼서 우려가 크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 새만금 공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적정성 근데 검사 다시 하는 부분. 예, 현실적으로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번에 이제 예산 삭감이 5천억이 삭감된 중에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이 한 500억 정도 삭감됐거든요. 네. 이거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지금까지 이번에 총리하고
이 대정부 질문한 결과가 뭐냐면 기업들이 지금 6조 6천억을 투자하고 앞으로 기업들이 들어올 거에 대한 지원, 그런 관계되는 지원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하겠다. 요게 이제 총리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게 일테면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지역 간 연결도로, 신항만 뭐 이러한 거는 거기에 연계가 바로 돼요. 근데 철도하고 공항 요 부분은 바로 직접 연계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한 트라이포트 공항, 철도, 항만은 어떻게 보면 절대 필요한 겁니다. 네. 단지가 있으면.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상황 하에서는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교섭을 하고 만들어 나갈 때는 그 순서에 따라서 또 아주 전략적인 접근 방식으로 가야지 그냥 투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우리 이제 야당하고 협의해가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 그리고 정의당도 이제 국제공항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이런 의문 제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다른 당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 지금 공항 문제를 새로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는 적성성 그 검토 용역을 했는데 네. 이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새만금 공항 관련된 요건 백지화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백지화 되면은요 트라이포트에 대한 어떤 그 계획 이런 것들은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2019년도에요. 대한민국 전체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검토를 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공항이 제일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 검토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제가 그때 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정무수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방이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역에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 새만금 공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각 부처에서 이거 관련된 수많은 논의를 하고 전라북도와 논의를 해서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요구를 하고 도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하자라고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공항을 건설하기로 정부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전 정부에서 결정을 했으면 그 연속선상에서 왜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에서 공항을 필요했는지 예비 타당성 면제를 왜 받았는지 내용을 검토한 후에 빨리 진행이 될수록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다시 평가하고 이런다고 하고 용역 그 적성성 검토 용역에서 안 좋게 나오면 이것이 무산되겠다는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건 정부의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공항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갯벌 문제에 대한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환경부가 논의를 했고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개발을 하면서 갯벌 회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환경부로부터 제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네. 그 제 정당과도 얼마든지 논의를 하고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추후에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지역에서는 국제공항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있습니다. 이 부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 아까 말씀에 지금 한병도 위원장님 말씀이 합리적으로 딱 맞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전번에 예타 면제 받은 것은 적극적 평가에서 예타 면제가 아니라 일괄 면제 대상으로 해서 면제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풀어야 할 거고 이번에 이제 정부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거기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부분 이런 거에서 나온 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과거에 우리가 지금 2010년도에 기본계획 종합개발계획을 세운 것이 지금 12년, 1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뒤에 지금 일테면 2차 전지도 그때 없었고요. 식품 허브, 컨벤션 허브, 신재생 에너지, 방위산업 이런 등등이 없었어요. 이런 등등을 재구성을 한번 해보자. 그건 굉장히 우리한테 또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농생명 용지가 지금 3천만 평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뭐 도시용지 중에 매립해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평당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됩니다. 네. 근데 왜 그냥 농생명 용지 같은 데를 그 좋은 땅, 지금 매립된 땅을 놔두고 그렇게 돈 들어가면서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요 문제도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자. 그래서 한 1,000만 평 정도는 농생명 용지를 식품 허브 단지로 만든다든지 또 나머지 1,000만 평은 뭐 산업단지로 한다든지 또 이제 스마트팜이나 이런 거는 한 1,000만 평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본 계획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걸로 하자. 해갖고 지금 기본 계획이 이번에 처음에 이제 10억 정도로 용역을 했는데 또 총리 대통령께서 좀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30억 용역 예산으로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새만금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를 이번 용역에 좀 포함을 시켜서 더 발전적으로 나가보자. 다음은 한명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트라이포트인 공항, 철도, 항만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다만 네. 이제 얼마나 좀 빨리 하고 늦게 하느냐 하는데 지금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해야 할 거는 그 내부 개발, 내부의 인입 도로니 또 항만은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한 마무리하고 또 전주간 고속도로도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거든요. 이런 등등은 제대로 예산을 이번에 태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는 그러한 일을 예산을 이번에 제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노력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 계획이 이제 변경될 텐데요. 그리고 이번 국회 심의 단계에서 80% 가까이 깎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복원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실 정부의 그 기본 계획 정말 제대로 한번 새만금 해보겠다.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우리 정운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때는 개발 방향이 뭐였냐면요. 황황했건 그 경제권, 산업, 업무, 유통 기능의 융복합기지 조성으로 MP를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두 번 변경이 됩니다. 2014년과 21년도에 변경이 되는데요. 그 뒤에 이제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이 바뀌니까 2014년에 변경했을 때는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조성, 또 한중일 관계의 중요성이 새만금 사업과 연관이 돼서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변경을 하면서 한중일 간 국가 경쟁 공동체 형성을 하는데 새만금가 어떤 역할을 해보자라고 해서 변경을 합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 에너지.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 환경 이런 것이 부각이 돼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그런 거 이렇게 변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 좋죠. 예산 반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건 SOC 사업이거든요. SOC 사업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최소 그전에 막 139%도 되고 그랬으니까 아니 최소 100%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쭉 진행을 하면은요. 이후에 사업이 중단된다는 게 아니고 연속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업을 예산을 깎고 지금 MP를 변경해서 새로운 구상을 하겠다? 누가 믿겠습니다. 이 사업을 그대로 예산을 반영할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믿죠. 좋다고 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하자고 오히려 저희들도 주장을 할 건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은 그 변경될 때까지는 그럼 새만금 사업 손 놓고 있자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까 정 의원님.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접근했던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이게 외부 기업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몰려오는데 필요한 예산이 뭐냐? 제가 이제 뭐 18일 날 그 기업들 전부 그 기업 간부들을 모아서 이번에 들어오는데 뭐가 필요하냐는 걸 간담회를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로는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지역 간 연결 도로가 한 526억, 신항만 1,200억, 일테면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857억, 그다음 내부 개발 1,600억. 이런 한 4천억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총리가 얘기한 그런 외부 기업들이 들어올 때 필요한 예산인 집중 지원하겠다. 이 고리를 잡아서라도 이번 꼭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정 의원님은 그래도 4천억 원 정도 규모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아마 4천억 규모 말씀하시는 것은 새만금 국제공항 이런 사업들은 아마 어렵다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2%를 삭감한 건 그 우리 정우천 의원님께서도 예결위원 거의 10여 년 동안 해본 이런 경우 본 적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기획예산처 직원들도 답변을 못 합니다. 이런 전례가 없죠. 부채에서 요구한 걸 이렇게 삭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정부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당에서는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가 당시 박광원 원내대표를 바로 만난 이유가 뭐냐면 이거 우리 전라북도 문제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우리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 문제를 이후에 예산 협상을 하는데 주요 의제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새만금 예산 이거 전체 100% 복원 없이 예산 통과 없다라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2% 삭감하니까 100% 반영하기가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최소만 변경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 100%에 가깝도록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계속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신규 사업도 너무 이후에 간선도로 개설이라든지 그 환경 생태용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네. 우선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 예산은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번 예산국회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너무 월권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좀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제가 지금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네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획재정부가 가장 독자적으로 부처 예산액을 그것도 특정 지역만, 새만금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가덕도 신공항 필요하죠. 필요해서 130억 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필요하면 그 사업도 진행을 해야죠. 근데 그 사업은 40배가 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40배가 늘어서 5,30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서산 같은 경우에는요. 에타를 통계하지 않았는데 10억 원의 설계비를 댔습니다. 거기도 필요 타당성에 대해서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우리 예산은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이 형평성에도 너무 맞지 않고 이걸 기획재정부가 과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기획재정부가 독단적으로 78% 삭감 단행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당 참고로 예산결산위원도 그만두고 도당위원장도 그만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안타까운데 정말 이제 다시 맡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지금 한병도 위원장이 말씀한 내용들이 다 맞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잼버리 사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중앙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생각이 또 있거든요. 이런 걸 잘 조화를 이루어서 11월 말까지 앞으로 2달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네. 의원님, 민주당 의원들은 어쨌든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삭발을 하셨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이제 투쟁을 하실지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제가요 이번에 그 플랜카드를 네. 새만금 예산 꼭 살리겠습니다라고 플랜카드를 했거든요. 네, 저도 본 것 그게 같아요. 보셨죠? 그건 이제 우리 실망하고 암울하게 지금 추석을 보낼 우리 시민 도민들께 정말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그러한 메시지를 꼭 전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다짐하는 그러한 거였습니다. 저는 뭐 알다시피 전후무한 7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을 했고요. 또 우리 한덕수 총리께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해답을 아까 얘기한 외부 기업들이 들어오는 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집중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또 받아냈고요. 또 그 이후에 뭐 제가 여당이니까 뭐 기재부 장관 또 한덕수 총리 또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 다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면서 이러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저는 풀어가고 민주당에서 저렇게 이제 삭발 투쟁을 하는 그 에너지가 올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받쳐서 네. 말 그대로 쌍발통 정치의 새로운 무대를 또 만들어내는 그러한 노력을 한다면
뭐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벌써 있겠습니다. 시간이 10시 40분을 넘어서요. 새만금 얘기는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주제 있잖아요. 저희 현안 네. 국립의전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금융중심지 문제 어떨까요? 새만금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현안들도 힘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 지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민주당 전북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좀 희망을 보았던 게 앞에 우리 정운천 의원님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함께 뜻을 모아 주셔서 저희들이 네. 그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쌍발통으로 잘 했던 게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킬 때요. 100일 만에 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 도에서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전국에 특별자치도 다 하자는 거야? 라고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야 가릴 것 없이 손 잡고 오직 그 전북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그것도 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를 우리 도민들께서 지금 심려가 깊으시고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서 얼마 전에 저희가 특별자치도 통과하면서 사기가 충천했는데 지금 좀 기운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지금 현안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꼼꼼히 다시금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현안들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 지혜가 필요한데요. 아마 올해는 예산 과정에서 새만금 문제가 아마 쟁점이 될 겁니다. 네. 쟁점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집중하겠지만 그 특별자치도법 그 전면 개정안도 좀 의원님과 정운천 의원님과 제가 냈는데 네. 이것도 올해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함께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의전원이나 금융중심지 금년은 안 될 겁니다. 내년 총선 이후에나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충남이 지금 현재 GRDP가 5,700만 원 개인당, 우리가 3,100만 원입니다. 충격이죠. 이제 민주당 하나의 날개만 갖고는 안 된다. 내년 총선에도 꼭 한두 명 정도는 우리 국민의힘 뽑아줘서 쌍발통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협치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정말 전북 발전의 미래를 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성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거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전북 도민을 홀대하는 처사로 기필코 복원해야 합니다. 의견 주셨고요. 30년 넘은 국책 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언제쯤 전북의 희망이 될 것인지 답답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국가적 희망을 안고 출발한 전북의 새만금 사업의 예산을 정부가 대폭 삭감했다. 전라북도는 깎인 예산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텐데요. 한 의원님 또 기차 시각이 있잖아요. 네네. 먼저 하시고 자리 네. 떠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전북 현안뿐만이 아니고 전국 현안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들 속으로 도민들 속으로 흔들림 없이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열차 놓치지 말고 네. 잘 가시고요. 네. 네, 정 의원님은 좀 시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이렇게 암울하게 보내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희망 있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내년 1월 18일 날 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또한 2차 전지 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충남은 5,700만 원인데 우리 3,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2차 전지 특화단지 산업입니다. 이러한 거를 힘을 모아서 이제는 우리 전북이 정말 고립된 섬에서 좀 벗어나서 당당하게 국가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쟁과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정치 문화를 꼭 도민들께 만들어 주셔야 특별자치도의 미래 100년 우리가 제대로 희망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추석 하여튼 행복하게 힘들지만 모든 어려운 일 좀 내려놓고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0년 넘는 세월 정권에 따라 흔들려온 새만금 개발 사업입니다. 초유의 예산 삭감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았는데요. 원칙을 벗어난 흔들기라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만금 개발 사업의 방향을 찾는 데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도민의 역량을 모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